BN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의 이소미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실 분이죠. 김진환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과 또 이용 측면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경우 어떤 때가 있을까요? 예, 우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제15조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동의를 받을 때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4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이미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정한 경우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 이용에 관한 요건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1항에 정한 경우를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1호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쭉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이런 어떤 규정 체계가 있다는 거는 법률적으로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15조의 규정 체계를 감안할 때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예외를 정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이해에서는 이제 반드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고방식이 규정 체계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완전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체계에 비춰볼 때 동의는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근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이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체계는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GDPR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입법 내에서도 이제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랑 그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만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이외에 다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근거들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사회적 필요나 가치에 맞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이미 저만치 이제 선진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적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개인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도 어떤 규정 체계의 변화를 확실히 인지해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 정도의 사고 전환이라면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서 동의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들도 동일한 수준의 가치와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 제4호에서 정한 계약의 이행과 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4호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유연한 해석 방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 결과 이제 최근에는 필수 정보의 경우에는 굳이 동의를 받지 말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만 해라,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6호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처분 과정에서 이 제6호의 적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직도 좀 쉽게 눈에 띄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6호가 적용되기에는 매우 위험한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입법자에 의해 법률에 명확히 정해진 규정을 가리켜서 적용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훨씬 체계적이고 또 세밀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기준이 뚜렷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제6호가 보다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좀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제6호에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제대로 적용되면요. 첫째는 종전에 이제 난제로 꼽히던 인공지능 A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법률적 권리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증거를 활용할 때 이를 목적의 이용으로 제약하였던 불합리한 해석을 현실에 맞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관의 홍보나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동의가 없이는 거의 금지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 테두리 내에 수용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있어서 제4호뿐만 아니라 제6호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연하고도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주무기관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는 장점 가운데 유연한 해석을 키워드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있어서도 다각도의 관점을 합리적인 범위, 즉 법적 테두리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에서는 계속해서 꼭 알아야 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가이드라인과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소통 창구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 보아@보아뉴스.com 또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지키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진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